이번 시간에는 7장 3절 원통 껍질에 의한 부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부피를 계산하는 두 번째 방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단면적을 적분하면 입체의 부피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번에는 원통 껍질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용해서 입체의 부피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그림을 보세요. 이것처럼 회전체가 하나 있습니다.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고요. 이 회전체를 어떻게 만든 거냐 하면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 이 그림상에서는 fx가 0 이상인 쪽에 있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fx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택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림상으로 봤을 때에는 fx가 0 이상이다라고 보일 수 있도록 x축 위에 그래프가 있죠. 우선 이렇게 그려놓은 것뿐이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일반적인 fx에 대해서도 같은 공식이 성립합니다. 자,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처럼. 그리고 x축이 이렇게 아래쪽에 있죠. x축의 식은 y는 0, 상수함수로 y는 0이라는 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즉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0이라는 함수, 이 두 함수에 의해서 위쪽 경계와 아래쪽 경계가 결정된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x는 a라는 직선, 여기 있죠. 이렇게 x는 b라는 직선, 이렇게 오른쪽 경계가 되고 있습니다. 왼쪽 경계는 x는 a, 여기 있고요. 오른쪽 경계는 x는 b, 이쪽에 있습니다. 이 네 개의 곡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도형, 여기 이렇게 빗금친 부분이 있죠. 이렇게 생긴 이 도형이 있습니다. 이 도형을 y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킬 거예요. 그래서 y축이 회전축이 됩니다. 회전축. y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면 안쪽이 이렇게 회전되겠죠. 바깥쪽도 이렇게 회전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그림과 같은 입체가 생겨요. 자, 그럴 때 이 입체의 부피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부피는 이 구간 A부터 B까지 X를 독립변수로 해서 적분을 합니다. 2파이 곱하기 X 곱하기 fx, 이것을 적분해주면 부피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여기 2파이라는 것은 조금 이따가 계산하는 과정 중에서 2배라는 것이 나오게 되어서 2파이가 될 거고요. 여기 x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x라고 주어진 값은 항상 x라고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계산해야 되느냐? x라는 것을 이렇게 회전시키는 이 도형, 여기 빗금친 부분, 이 안에다가 회전축하고 나란한 선을 하나 그으세요. 그리고 독립변수는 x로 설정을 할 거니까 여기다가 x라고 설정하면 됩니다. 그때 이 x의 값과 여기 회전축이 있죠. 여기 그림상에서는 y축이 회전축이니까 회전축의 식은 x는 0이죠. 그래서 이 회전축하고 이 도형 안에 있는 이 선하고 이 사이의 거리, 즉 회전축까지의 거리예요. 이 도형 안에 있는 이 변수에서 회전축까지 거리, 그걸 거리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오른쪽은 x고 왼쪽은 x가 0이니까 x에서 0을 빼서 그 값이 x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여기 회전시키는 도형이 회전축의 이 그림처럼 오른쪽에 있지 않고 회전축의 왼쪽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회전시켰다면 이 도형 안에다가 이 회전축하고 나란한 선을 긋고
여기가 변수 x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y축, 회전축까지의 거리는 이 x의 값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니까 오른쪽 값에서 왼쪽 값을 빼주면 돼요. 그래서 0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고, 이번에는 거리가 x가 음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x 이렇게 표시해야 플러스 값이 되겠죠. 거리가 마이너스 x로 바뀐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라는 것은 항상 x라고 쓰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x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값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도형에서 회전축까지의 거리를 계산한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전축까지의 거리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x는 회전축까지의 거리다. 여기 fx도 항상 fx라고 쓰는 건 아니고 이 fx는 이 그림상에서는 fx-0이에요. 즉 fx 하는 것은 이 회전시키는 도형의 위쪽 경계가 되는 거고요. 위쪽 경계가 되는 곡선의 식, 0이라는 것은 아래쪽 경계가 되는 곡선의 식이에요. 이 그림상에서는 아래쪽 경계가 x축이니까 x축의 식 y는 0 해서 0을 뺀 겁니다. 그래서 y는 0 말고 x축 말고 다른 것으로 아래쪽 경계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아래쪽 경계를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아래쪽 경계가 gx라는 함수의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는 gx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쪽 경계에서 아래쪽 경계를 뺀 거다. 그러니까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를 계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 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림이 x축하고 y축의 역할이 바뀌어 있으면 그때에는 독립변수가 y로 바뀌어서 똑같은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계산이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그림을 볼까요? 우리가 회전시키는 도형을 기본형으로 y는 fx하고 x축에 의해서 둘러싸인 이 도형으로 이렇게 정했어요. 자, 그럴 때 이걸 회전시켜서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구할 텐데 이것을 역시 적분이라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구간을 나눕니다. A부터 B까지의 구간을 n개 구간으로 등분했어요. 그래서 A부터 B까지 구간을 번호를 붙여서 A는 x0라고 먼저 번호를 붙여서 첫 번째 구간은 x1까지, 두 번째 구간은 거기서 또 x2까지 이렇게 번호를 붙입니다. 일반적으로 i번째 구간은 xi-1에서 xi까지고요. b를 xn이라고 번호를 붙여서 마지막 n번째 구간을 형성하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n개의 구간을 우리가 각각 회전시켜 가지고 그때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각각 n개를 계산해서 전부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구간마다 회전시킬 때 그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어떻게 구할 건가라는 걸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그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간도 똑같이 할 거고요. 두 번째 구간도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거고요. 마지막 n번째 구간까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i번째 구간을 설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i라는 것은 1부터 n까지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야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를 다 얘기하게 됩니다. i번째 구간에서 이 i번째 구간에 해당하는 이 도형을 회전시켜서 입체를 만들 텐데 그 부피를 실제 이 도형을 회전시키는 게 아니고 근사값으로 i번째 구간에서 표본점을 하나 선택을 해요. xi 스타. 거기서 함수 값을 계산합니다. 이 곡선까지 올라가면 되겠죠. 그것을 높이로 갖고 이 구간의 길이를 밑변으로 갖는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 도형을 회전시키는 대신에 이 직사각형을 회전시켜서 그것의 부피를 가지고 이 도형을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입체의 부피의 근사값으로 선택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직사각형을 회전시킨 것이 어떤 부피를 갖는가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의 높이는 이 표본점 xi 스타에서의 함수값이니까 f xi 스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밑변의 길이는 이 구간의 길이가 되겠죠. xi에서 xi-1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직사각형을 회전시켜 보세요. 안쪽이 회전돼서 이렇게 원기둥이 하나 생기죠. 바깥쪽이 회전되면서 또 원기둥이 하나 생기죠. 그렇다면 이 직사각형이 회전되어서 만들어지는 그런 입체라는 것은 바깥쪽 원기둥에서 안쪽 원기둥을 뺀 이런 부분에 이렇게 생긴 입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입체의 부피는 바깥쪽 원기둥의 부피에서 안쪽 원기둥의 부피를 빼주면 됩니다. 원기둥의 부피는 밑에 있는 원의 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돼요. 근데 높이는 둘 다 fxi 스타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원기둥 부피의 차, 이걸 가지고 만든 거, 예, 이 부피라는 이 값이라는 것은 바깥쪽 원기둥의 부피, 즉 원의 넓이에다가 높이 곱하면 되니까 높이는 xi 스타, fxi 스타, 그리고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바깥쪽 원의 반지름은 이만큼이죠. 여기 y축부터 계산했으니까 y축은 x가 0인 곳이니까 x가 0인 곳부터 xi까지 가면 그 반지름은 xi가 되겠죠. 해서 파이 곱하기 xi의 제곱이고요. 거기서 안쪽 원기둥 부피를 빼주면 되는데 안쪽 원기둥도 마찬가지 높이는 fxi 스타로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의 넓이를 곱해주면 되는데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근데 이번에 반지름은 여기 안쪽 원기둥이니까 0에서 xi-1까지예요. 그래서 xi-1의 제곱이 되겠죠. 이것이 두 원기둥의 부피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거니까 첫 번째도 n번째도 전부 이렇게 원기둥 두 개 부피의 차를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걸 n개를 다 더해주면 실제 입체의 부피의 근사값이 얻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주고 이제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해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이제 실제 입체의 부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두 원기둥 사이에 있는 부분인데 이 구간이 아주 작아질 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가면. n개로 나누는 작업을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개로 나누는 거니까 이 한 구간의 길이가 거의 한 점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구간의 길이가 작아지면 여기 두 원기둥 차이가 아주 작아진다는 뜻이죠. 그렇죠? 거의 한 장의 종이처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구간의 길이가 적당히 있을 때에는 두 원기둥의 차이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아주 작아져서 선 하나처럼 되면 결국은 어떤 원기둥의 껍질처럼 보이겠죠. 해서 원기둥의 껍질처럼 보인다라는 뜻으로 원통 껍질이다. 원주각, 예, 실린드리컬 쉘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름을 원통 껍질이라고 주었어요. 원통 껍질, 한자어로는 원주각, 각하는 게 껍질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예, 실린드리컬 쉘, 실린드리컬 쉘이라는 것이 껍데기란 뜻입니다. 예,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계산할 거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합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여기 파이라는 게 공통이 있죠. 묶어내고 원기둥 높이가 같았으니까 fxi 스타가 공통이 있죠. 그래서 공통인 거 묶어내면 앞에는 xi의 제곱, 뒤에는 xi-의 제곱이 있어요. 그걸 빼줄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뒤에 있는 이 부분은 제곱 마이너스 제곱 모양이니까 한 번은 마이너스, 한 번은 플러스 해서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죠. 그런데 xi에서 xi-1을 뺀 것은 구간의 길이고 우리가 정적분 기호에서 델xi라고 쓰는 이런 기호로 쓰는 값이죠. 그래서 델xi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쪽에 있는 값은 파이 fxi 스타하고 xi 플러스 xi-1을 더한 것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고 보니까 이 입체의 부피를 계산한 식에서 리미트와 시그마와 델 xi가 있어요.
리미트 시그마 델 xi는 우리가 이 구간에서의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자, 그럼 나머지는 이제 피적분 함수가 되는 건데 여기 선택한 표본점들 xi 스타, xi, xi-1 이런 것들은 전부 독립변수 x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xi가 x로 바뀌고 여기도 xi-1도 x로 바뀌니까 두 개를 더한 것이 둘 다 x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2x라는 값이 생기는 거고 2가 이렇게 발생한 거예요. 자, 그래서 2파이가 생긴 겁니다. x를 두 번 더해줘서 그래서 2파이가 생겼고요. 거기다가 x 곱하기 fx 해서 적분하면 된다. 이렇게 공식을 얻을 수 있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 회전시키는 도형이 이 회전축의 왼쪽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왼쪽에 있으면 이렇게 이 부분이 회전되는 거죠. 하지만 x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값이니까 이렇게 나눴다가 하면 구간을 나눌 때 왼쪽 끝점이 xi-1이라고 번호가 붙을 거고 오른쪽 끝점이 xi라고 붙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돌려서 이 입체 부피를 계산하면 바깥쪽 원기둥 부피에서 안쪽 원기둥 부피를 뺄 텐데 이번에는 xi가 안쪽이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안쪽과 그리고 xi-1이 바깥쪽이 되죠. 안쪽과 바깥쪽이 여기 그림이 오른쪽에 있을 때하고는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부호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x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전축까지의 거리 역할을 하는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1번 보세요. y가 2x제곱 마이너스 x의 3승이다. 이 식하고 y는 0, 이것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y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첫 번째 방법, 단면적을 적분해서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입체를 다 그렸어야 됐어요. 그래야 단면적도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원주각, 원통 껍질 이것을 이용하는 방법은 입체를 다 그릴 필요가 없죠. 무엇을 회전시킬 건가? 회전시키는 도형만 그리고 거기다가 선을 하나 긋고 그리고 회전축까지의 거리만 재면 돼요. 그리고 큰 함수, 작은 함수를 계산만 하면 돼요. 그럼 바로 공식이 나옵니다. 그렇죠? 가볼까요? y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으니까 y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면 또는 y축이거나 y축하고 나란한 직선 다 똑같습니다. 그런 직선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을 때는 무조건 독립변수가 x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든지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면 독립변수는 y로 바뀌어요. 똑같은 작업을 y로 적분하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공식을 보겠습니다. 그 그림부터 볼까요? y가 2x제곱 마이너스 x의 3승이다 라는 것은 x제곱으로 묶어내면 2 마이너스 x 에서 x가 0일 때와 2일 때 x축을 만나야 되니까 x절편이 0과 2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두 개가 결정되지요. 그리고 최고차항이 x의 3승인데 거기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 이 함수값 y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나머지는 그릴 필요가 없죠. 우리 두 번 미분해서 그릴 수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건 알 수 있죠. 이렇게 2를 지난 다음에 0으로 다시 와야 되니까 만나야 되고요. 0을 만날 때 x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그냥 만나고 바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렇죠? 해서 y는 2x제곱 마이너스 x의 3승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y는 0 하는 것은 x축입니다. 그래서 이 x축하고 이 함수하고 이 함수의 그래프 이것에 의해 둘러싸인 영역은 여기 빗금친 부분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y축이 회전축이에요. 자, 그렇다면 y축 회전축이니까 독립변수 x로 선택을 하고요. 회전축하고 나란한 직선을 항상 긋습니다.
회전축하고 나란한 직선을 그으시고 거기다가 독립변수하고 만나는 축, 독립변수의 축하고 만나는 곳에다가 독립변수 x라고 표기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회전축까지의 거리를 재시면 돼요. 이쪽은 x고 여기 회전축은 x가 0인 곳이지요. 그러니까 x에서 0을 빼면 회전축까지의 거리는 x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회전축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했어요. 회전축까지의 거리. 그 다음 이 도형, 회전시키는 도형에서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y가 함수니까 위에 있는 그래프가 큰 함수, 아래쪽에 있는 이 그래프가 작은 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큰 함수는 그 시기 y는 하고 보면 2x제곱 마이너스 x의 3승이고요. 작은 함수는 y는 하고 보면 0이죠. 그렇죠? 그래서 큰 함수는 이렇게 2x제곱 마이너스 x의 3승, 작은 함수는 0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 계산이 됐고요. 2파이 그냥 곱해 놓으면 되고요. 회전축까지의 거리는 x였고요. 다 됐죠? 그다음 p적분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적분하시면 되고 이 도형에서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나라는 걸 체크하시면 돼요. 이 도형 안에서 회전시키는 도형 안에서는 x가 0부터 2까지 움직이죠. 그게 적분 범위가 되는 겁니다. 해서 인티그럴 0부터 2까지 dx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 됐죠? 이제 적분을 계산합니다. 2파인 상수니까 나갔고요. x하고 2x제곱 곱하면 2x 3승, x와 x 3승을 곱하면 x의 4승, 0은 필요 없죠? 해서 우리가 적분할 함수는 2x의 3승 마이너스 x의 4승이죠. 원시함수 구해볼까요? x의 3승 원시함수는 4분의 x의 4승인데 2가 곱해져 있으니까 2x 3승의 원시함수는 2분의 x 4승이고요. x의 4승의 원시함수는 5분의 x의 5승이죠. 그러니까 원시함수는 2분의 x의 4승 마이너스 5분의 x의 5승 이렇게 만들어졌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구간 0부터 2까지를 적용하면 됩니다. x에 0 대입한 것은 0의 4승도 0의 5승도 0이니까 그냥 0으로 떨어져요. 그렇죠? 2 대입한 값만 계산하면 되는데 x의 4승에 2 대입하면 16, 2로 나누면 8이지요. x의 5승에 2를 대입하면 2의 5승 32니까 마이너스 5분의 32. 그렇죠? 8은 5분의 하고 통분하면 5분의 40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5분의 32를 뺐으니까 5분의 8이고요. 앞에 2파이가 곱해졌으니까 부피는 5분의 16파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2번 보세요. 원통 껍질의 방법을 이용해서 0에서 1까지 곡선 y는 루트 x 아래에 있으면서 x축 위에 있는 영역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구해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으니까 독립변수가 바뀌었습니다. 독립변수는 y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어떤 도형을 회전시킬 건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y는 루트 x, 이렇게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이죠. x의 값을 0부터 1까지 움직였다라고 했으니까 0에서 1까지 이만큼이죠. 이 그래프 아래쪽에 있으면서 x축 위쪽에 있는 영역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빗금친 이 부분을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회전축이고요. 그렇다면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팽이 모양의 입체가 생길 거고요. 그런데 원통 껍질 방법을 써라 그랬으니까 원통 껍질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회전축이 x축이니까 항상 이 도형 안에다가 회전축하고 나란한 직선을 긋는 거예요. 회전축하고 나란한 직선을 긋는 거니까 회전축이 x축이기 때문에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을 그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어놓고 이 독립변수는 y축이니까 여기 만나는 점을 y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그때 회전축까지의 거리, 이 선에서 회전축까지의 거리가 이만큼이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값은 독립변수 y를 가지고 표현할 거니까 y고요. 그렇다면 x축은 y의 값이 0인 곳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거리라는 것이 y-0이 되어서 y가 된 거예요. 해서 회전축까지의 거리는 y입니다. 거리를 계산했고요. 그럼 다 됐죠? 그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식은 y로 적분할 텐데 y의 범위에서 뭘 적분할 거냐? 2파이 곱하기 회전축까지의 거리 y하고 거리를 계산한 게 y가 된 거예요. 예, 다른 값으로 계산됐다면 다른 값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를 써야 돼요. 그렇죠?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를 써야 되는데 이번에는 크다 작다 함수의 기준을 지금 독립변수를 y로 놨으니까 함수는 x의 값이에요. x의 값이니까 큰 함수라는 것은 오른쪽 경계가 되는 겁니다. 오른쪽 경계. 그리고 작은 함수라는 것은 왼쪽 경계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도형의 오른쪽 경계와 왼쪽 경계를 찾으셔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이 선을 그대로 x가 증가하는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이 선이 이 도형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을 표시하세요.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을 표시하세요. 이렇게. 그때 이제 이 선을 이 도형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 움직여요.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도 움직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 움직이면서 곡선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게 바로 왼쪽 경계가 되는 거죠. 이게 작은 함수.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이 움직이면서 역시 곡선을 하나 만듭니다. 그게 바로 오른쪽 경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설정하면 됩니다. 자, 그럼 왼쪽 경계라는 것은 이 포물선이네요. 식은 y는 루트 x였어요. 그런데 함수를 x로 표현해야 되니까 y가 루트 x면 x가 얼마인가? 라고 풀어야 됩니다. 제곱을 하면 x로 풀리죠. 제곱을 하면 x는 y제곱이에요. 그래서 왼쪽 경계는 y제곱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 경계는 역시 x가 얼마냐라는 걸 계산해야 되는데 이건 1을 지나가는 직선이죠. x는 1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경계는 1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때 y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나라는 것도 이 도형에서 생각하면 되는데 y가 0부터 1까지 움직이죠. 이 도형에서는. 자, 그럼 설정이 다 됐어요. 그래서 적분 범위는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dy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고요. 이 파이는 그냥 곱해둔 거고요. 그리고 회전축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니까 y였고요. 거리. 그렇죠? 큰 함수는 오른쪽 경계, 이렇게 x는 1이었고요. 작은 함수는 왼쪽 경계, x는 y제곱이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다 됐습니다. 이제 이 적분을 계산하시면 돼요. 이 파이는 상수니까 적분 기호 밖으로 나가서 곱해지고요. 그리고 우리 적분할 건 y하고 1 곱하면 y, y하고 y제곱을 곱하면 y의 3승, 즉 y-y의 3승을 적분하면 되죠. 다 됐죠? y를 적분하면 원시함수는 2분의 y제곱, y 3승을 적분하면 4분의 y의 4승, 구간은 0부터 1까지, y에다가 0 대입하면 y제곱도 4승도 0의 제곱, 0의 4승이니까 0이죠. 떨어져 나갔고요. 1 대입한 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제곱 4승 하는 것이 1의 제곱, 1의 4승 전부 1이니까 예, 대입해서 계산한 값은 여기 개수만 남죠.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다 됐죠? 2분의 1에서 4분의 1을 빼주면 4분의 1이니까 거기다 2파이를 곱해주면 2분의 파이가 부피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예제 3번 보겠습니다. y는 x-x제곱 이것하고 y는 0 이것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직선 x는 2를 중심으로 회전시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구해라 그랬어요. x는 2라는 직선은 y축하고 평행하지요. y축하고 평행하니까 독립변수는 다시 x입니다. 예, 독립변수는 x고요. 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무엇을 적분하면 되는 건지. y는 x-x제곱 2차식으로 표현됐으니까 포물선이죠. 최고창 x제곱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아래로 오목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인수분해하면 x 묶어냈을 때 x 곱하기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니까 절편은 x가 0일 때와 x가 1일 때지요. 그래서 0일 때하고 1일 때 x축을 만나요. 그리고 아래로 오목하게 그려주시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y는 x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포물선을 그렸어요. 그렇죠? 그것하고 y는 0으로 둘러싸인 건데 y는 0 하는 것은 x축이죠. 그렇죠? 그러면 x축하고 이 포물선에 의해 둘러싸인 부분은 여기 이렇게 빗금친 이 영역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 도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이 도형은 x가 0부터 1까지 움직이니까 적분 범위 0부터 1까지고요. 회전축 하는 것은 x는 2라는 직선이에요. 여기 1이었으니까 2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해서 y축하고 나란한 이 직선 하나 긋습니다. 2를 지나가면서 이 직선의 식이 바로 x는 2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회전축입니다. 자, 이렇게 회전축 표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제 회전시키는 도형에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긋고요. 회전축하고 나란하게 그리고 회전축까지의 거리를 재면 되겠죠. 그렇죠? 그 거리를 재면 오른쪽에 있는 것에서 왼쪽에 있는 것을 빼줘야 되는 거죠. x는 오른쪽이 큰 값이니까.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것은 x가 2인 거고요. 왼쪽에 있는 것은 x가 x인 거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주면 거리는 2-x가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거리를 계산해서 표시해 줘야 된다. 무조건 x 또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 y도 마찬가지고요. 무조건 y 또는 마이너스 y 이렇게 되는 거 아니고요. 거리를 계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엔 거리가 2-x예요. 다 됐죠? 그렇다면 우리 부피는 인티그럴 이 도형의 x가 0부터 1까지 움직이니까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dx 2파이는 그냥 곱한 거고요. 거리를 계산하니까 2-x 거리. 그렇죠? 그리고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 계산해야 됩니다. 그렇죠?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 근데 큰 함수는 y가 x-x제곱이고요. 작은 함수는 x축이니까 y가 0이죠. 그렇죠? 그래서 작은 함수는 뺄 거 없고요. 0이니까 큰 함수만 갖다 써서 x-x제곱. 다 됐죠? 자, 이제 이 적분을 계산만 하면 되겠어요. 2파이는 상수니까 적분 기호 밖으로 나갔고요.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2x, 그렇죠?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의 3승.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래서 2x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x의 3승. 그렇죠? 예, 해서 2x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x의 3승. 이렇게 예, 적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 됐죠? 적분할까요? x의 3승 원시함수는 4분의 x의 4승. 3x제곱의 원시함수는 바로 x의 3승이죠. 그렇죠? 2x의 원시함수 바로 x제곱이죠. 그렇죠? 예, 이제 구간 0부터 1까지 적용하면 되고요. 0 대입하면 x의 4승도 x의 3승도 제곱도 전부 0이니까 0으로 떨어지고요. 1 대입한 것은 4승도 3승도 제곱도 1이니까 개수만 쓰면 되죠. 첫 번째 항계수는 4분의 1, 두 번째 항계수는 마이너스 1, 세 번째 항계수는 플러스 1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1 상쇄되니까 4분의 1하고 2파이를 곱하면 부피. 그 값은 2분의 파이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부피를 구하는 두 번째 방법, 예, 원통 껍질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연습해 주세요. 공식은 예, 그 독립변수의 범위, 도형 안에서 독립변수가 움직이는 범위를 적분 범위로 설정하고요. 2파이 곱하기 회전축까지의 거리 곱하기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 이걸 적분하면 부피를 얻을 수 있다. 어렵지 않았죠?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